지금 다리가 자꾸 흔들리고 계단에서 한 번씩 중심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근육이 빠져서 그렇다고 치부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제가 25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근육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척수 그리고 근육 사이를 연결하는 신호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호가 끊기면 근육은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전선이 끊긴 전등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신호 단절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행히도 희망이 있습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은 단 12시간 만에 이 끊어진 신호를 되살리는 강력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낙상과 근력 저하, 보행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해결책입니다. 챕터 1 다리 힘이 빠지는 진짜 이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리가 약해진 이유를 근육이 빠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단백질을 많이 드시거나 보행기를 붙잡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죠. 하지만 몇 달을 노력해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신 신경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근육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뇌에서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신호가 약해져서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는 멀쩡한데 전기 공급이 약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뉴런의 효율은 40대 후반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에서 이 신호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고 계단에서 반응이 느려지며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72세였던 그분은 3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버스 계단을 오를 때면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그분은 근육이 빠진 거라 생각하고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운동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도 꾸준히 드셨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 후 다리가 더 떨리고 피로감만 심해졌다고 하셨죠. 그때 그분이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어요. 문제는 신경근 접합부, 즉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신호 전달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저는 그분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신경 신호를 되살리는 영양요법과 특정 동작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다리의 떨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장을 보고 돌아와도 예전처럼 녹초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는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다리 힘이 안 붙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신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신호 회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접합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넣어주면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반응성이 살아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챕터 2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영양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내부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엠토르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회복되며 신경신호에 대한 반응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영양을 공급해도 근육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치를 직접 눌러주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로이신은 근육 합성을 즉각적으로 촉진하고 근섬유 회복을 돕고 신경신호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의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은 먹어도 로이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흰살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도 로이신이 들어있긴 하지만 근육 스위치를 켜기에는 양이 부족합니다. 로이신이 풍부한 식품은 계란,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유청 단백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침 첫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25g에서 30g의 단백질과 충분한 로이신을 함께 섭취하면 엠토르 스위치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며 근육이 다시 작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박영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1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어가며 겨우 갈 정도였대요. 낮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만 그래도 예전 같은 활력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식단을 살펴봤더니 아침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입맛이 없어서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생선 토막 하나 정도가 전부였죠.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계란 2개와 닭가슴살 70g,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너무 많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적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주 후에는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지 않아도 됐고요. 한 달 후에는 산책을 30분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엠토르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합성률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근력 측정에서 또래 평균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입맛이 없다고 거르거나 간단히 과일이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육 스위치는 지금 꺼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첫 식사에 계란 2개, 고기 한 조각, 우유 한 잔만 추가해도 12시간 안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챕터 3 신경 전달을 되살리는 핵심. 근육이 움직이려면 뇌의 명령이 화학 신호로 변환되어 전달돼야 합니다. 이 화학 신호의 이름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뇌가 다리를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척수를 통해 내려온 신경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이것이 근육에 전달되면서 비로소 근육이 수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며 다리가 떨리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전화기처럼 신호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6시간에서 12시간 안에
신경 전달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의 최고 공급원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2개면 콜린을 약 300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계란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신경과 근육의 반응성이 극대화됩니다. 계란은 단순한 영양식품이 아니라 다리의 신경신호를 되살리는 직접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이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그분은 6개월 전부터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고 중심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지럼증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뇌 검사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대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집안에서도 벽을 잡고 다녀야 했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신경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근력은 정상이었지만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신경 전달 물질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그분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1~2개 정도만 드셨는데 그것도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버리셨다고 합니다. 또 고기도 거의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만 드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온전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히려 신경 건강을 위해서는 노른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고기나 생선을 손바닥만 한 크기로 꼭 드시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일쯤 지나면서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걸을 때 다리가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다고요. 2주 후에는 벽을 잡지 않고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1달 후에는 혼자서 동네 슈퍼마켓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좋아지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셨는데 1달 후엔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신경 재검사 결과 반응 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균형 감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란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계란 노른자는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호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하루 2개의 계란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다리 혈류를 여는 열쇠. 근육이 힘을 발휘하려면 산소와 영양, 그리고 에너지가 다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운반하는 게 바로 혈액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다리로 가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마치 호스가 꼬여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가 무겁고 쑤시며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금방 지치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일산화질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는 신호물질로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과 근육의 반응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라는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몸속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비트 주스를 마신 후 몇 시간 안에 다리 근력과 균형, 보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어요. 최동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그 때문에 다리 혈액순환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발이 차갑고 저렸대요.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오래 걸으면 여전히 통증이 심했고 계단을 오르는 건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대로 가다간 걷지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 100g을 갈아서 사과 반 개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사과를 넣으니 훨씬 마시기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예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지고 종아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산책을 15분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는 5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뵀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에 쥐가 거의 나지 않고 하루에 30분씩 2번 산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일산화질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혈관 탄력성도 개선됐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죠. 가장 기뻤던 건 그분이 다시 희망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평생 걷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등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실제로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고 있나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거나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혈관이 꼬이노스처럼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 한 개가 그 꼬이노스를 펴줄 수 있습니다. 아침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챕터 5 근력 회복의 완성. 지금까지 신경신호, 근육 스위치, 혈류 개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 은밀하게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범인이죠.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신경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근력이 감소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영양을 섭취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가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케일, 루콜라, 근데 갓 같은 초록 잎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항염증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2주에서 4주 내에 염증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노년층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잘 활용되지 않는 현상, 즉 단백질 저항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배분하고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미숙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1년 넘게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셨지만 근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헬스장에서 주 3회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제도 챙겨 드시고 고기도 열심히 드셨는데 몸무게만 늘었지 힘은 전혀 안 붙었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째,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수염제를 복용하셨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정상의 2배를 넘었어요. 둘째, 단백질 섭취가 저녁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간단히 먹고 저녁에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죠. 저는 그분께 2가지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케일과 시금치를 넣은 녹색 주스를 마시기. 둘째,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드시되 운동 직후에는 반드시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드시기. 첫 2주간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그분이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날 근육통이 덜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개월 후 근력 측정을 했더니 악력이 20% 증가했고 다리 근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운동량은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지니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운동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엔 손주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 몇 시간만 봐줘도 녹초가 됐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놀아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장 보러 갈 때도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근력이 안 붙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몸속 염증부터 잡아야 합니다. 아침 한 잔의 녹색 주스와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드시는 것만으로도 2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다리 힘을 되찾는 5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신호 회복, 근육 스위치 활성화, 신경 전달 물질 보충, 혈류 개선, 그리고 염증 제거.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움직이고 다리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일어나서 비트 주스 한 잔, 15분 가볍게 걷기, 그리고 계란 2개와 고기 한 조각. 이 단순한 루틴이 여러분의 다리에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12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신경신호는 12시간 안에 되살아날 수 있고 근육 스위치는 한 끼 식사로 켜질 수 있으며 혈류는 주스 한 잔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력과 삶의 방향을 반영하는 몸의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행동을 시작하신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